아니, 저분이 건물주라고요? 제가 바로 이 건물 주인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사과는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받은 모욕을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머니의 통쾌한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서촌시장에서 장미숙 어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야채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신선한 채소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30년째 똑같았어요. 손님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들 태준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미숙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비록 최신 유행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미숙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을 달랬어요. 예비 며느리 수아가 어떤 아이일까 궁금했거든요. 태준이 말로는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라고 했는데 카페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은 명품으로 보이는 옷차림이었고 수아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미숙은 괜히 위축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밝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어머니입니다.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하자 수아의 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답례했어요. 그리고는 미숙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지만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수아 가족은 자신들의 카페 사업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며 은근히 미숙에게 직업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수아가 물었을 때 미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시장에서 작은 야채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아와 그 가족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수아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모님과 함께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숙과 태준이만 남겨진 채로 말이에요. 태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괜찮으시죠라고 물었지만 미숙은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수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혼에 대해 재고해봐야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수아는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의 여러분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시장 아주머니가 사돈이라고 하면 체면이 서지 않거든요. 미숙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준이가 화를 내며 수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수아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파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숙과 태준이는 그 모욕적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끝까지 화내지 않고 조용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어떤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서촌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숙이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미숙아, 내 아들 상견례에서 상대방이 시장 아줌마라고 체면 안 선다고 했다면서? 또 다른 상인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참 버릇 없어졌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
미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서서히 쌓이고 있었어요. 한편 아들 태준이는 며칠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수아는 원래 좋은 애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은 태준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아들의 간절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모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한 수치심은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단순히 시장에서 야채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녀는 서촌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가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건물주가 급하게 매물을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경기 불황에 겁을 먹고 눈치만 보았지만 미숙은 오히려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사하며 모아둔 미천과 대출을 합쳐 과감히 건물을 매입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말렸지만 그 결정은 그녀의 평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계속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본업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태준이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했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태준이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수아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미숙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태준아, 너는 아직 세상을 잘 몰라. 사람이 가진 걸로 남을 깔보면 결국 그게 자기 무덤이 되는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수아네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서류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서류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어. 미숙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어떤 상인은 더 분개하며 말했어요. 시장 아줌마라고? 우리가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나? 미숙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확고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것도 화가 났지만 시장 사람들 전체를 모독한 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깔본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태준이는 그 후로도 며칠 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숙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일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서류함에서 특정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수아네 카페가 들어있는 건물의 계약서였습니다. 태준이는 어머니가 요즘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수아네 가족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달콤한 하루는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 중 하나였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디저트로 지역 상류층 부인들의 단골 모임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카페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카페의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로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 받았던 은행 대출의 상환 압박까지 겹쳐 있었어요. 재계약이 안 되면 가게 운영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수아의 어머니 박 여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우린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야. 건물주도 우리 같은 세입자 못 놓칠 거라고. 수아의 아버지도 동조했어요. 맞아. 우리 매출 보면 건물주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수아도 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태준이가 계속 연락하려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상견례에서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혹시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수아는 단골 손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시장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상견례에서 망신당했다더라. 또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어요. 아, 그 얘기?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당했다던데. 그 순간 수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들 얘기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고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태준이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미숙은 서류함에서 특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아네 카페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무시한 그 가족이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미숙은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세상은 좁구나. 그들이 시장 아줌마라고 무시했는데 정작 그들의 생계가 그 시장 아줌마 손에 달려있다니. 다음날 미숙은 부동산 관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가 건물 소유주 장미숙입니다. 이번에 베이커리 카페 재계약 건으로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담당 직원은 놀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재계약 미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아네 가족은 여전히 자신들만만했어요. 박 여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우리 같은 세입자 놓치면 건물주가 손해잖아.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곧 그들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샵. 드디어 재계약 미팅 날이 밝았습니다. 수아네 가족은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를 했어요. 박 여사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수아도 깔끔한 원피스로 차려입었습니다. 카페 매출 자료와 각종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죠. 부동산 사무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 여사가 말했어요. 기억해라. 우리가 얼마나 모범적인 세입자인지 강조하고 혹시 임대료 인상 얘기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라. 협상할 여지는 충분해.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카페 실적 자료도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돼요. 이 정도 매출 올리는 세입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한 그들은 중개업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건물주분이 곧 오실 거예요. 중개업소 직원이 말하고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아네 가족은 긴장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수아와 박 여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미숙이었거든요. 지난주 상견례에서 시장 아주머니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어머님이 여기에 왜? 수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어요. 미숙은 천천히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건물 주인 장미숙입니다. 그 순간 수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박 여사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건물주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미숙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0년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중개업소에 모든 걸 맡겨놨었는데 이번엔 직접 만나보고 싶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말이에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특별한 이유라니요? 미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지난주에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라고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던가요? 박 여사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저희가. 하지만 미숙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그때 제가 뭘 입었고 어떻게 말했는지에 따라서 저를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보시더군요. 수아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분이실 줄 몰랐습니다. 미숙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은 수아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부모님이 하신다는 그 카페가 어디서 장사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럼 설마.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부러 저희 가게 건물을 사신 건가요?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에요. 일부러 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 건물이었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참 신기한 우연이죠? 수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 계약은? 미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체면이 안 선다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 건물은 더 이상 당신들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회의실 안이 죽음같이 조용해졌어요. 미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계약은 없습니다. 수아네 가족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생계 기반인 카페를 잃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말이에요. 샵. 미숙의 재계약 거절 선언이 떨어진 후 회의실 안은 절망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사님, 제발요. 그땐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수아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이 카페는 저희 가족의 전부예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아의 아버지까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어요. 여사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큰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모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빌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박 여사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여사님, 이 카페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은행 대출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미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상견례 때 저를 무시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때 수아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시장 아줌마와는 체면이 안 선다고 했잖아요.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무시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그런데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태준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울면서 전화해서. 태준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했어요. 엄마가 건물주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구나. 태준이가 다급하게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수아 가족도 정말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사랑하는 그 애가 엄마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알겠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무시했어. 체면이 안 선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줘야 하니? 태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수아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벌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미숙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태준아, 상견례 그날을 생각해봐. 그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모욕적으로 굴었는지. 수아에 온 가족이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미숙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숙은 마지막으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받은 대접을 똑같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계약은 끝입니다. 다음 주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박 여사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여사님, 정말 안 되나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가기 전 미숙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는 그 대가도 각오하셔야 해요. 특히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렇게 미숙이 회의실을 나간 후 남겨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박 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수아의 아버지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카페 없으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은행 대출도 갚아야 하고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말하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라고 무시했던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재계약 거절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촌시장에서 시작된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 화제가 되었어요. 시장 아줌마 무시하다가 그분이 건물주였다더라. 정말 세상 모르고 함부로 굴었네.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다른 업체들의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수아의 가족은 급하게 다른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한 부동산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아, 그 카페시죠? 들었어요. 건물주분 무시하다가 쫓겨나신다던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 임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두 번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주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꺼리거든요. 신뢰 관계가 중요한 건데. 박 여사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문은 이미 모든 부동산 업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카페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듣고 대출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냉정했어요. 임대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는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아의 가족은 벼랑 끝에 몰렸어요. 새로운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 압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카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 문을 닫는 날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아의 가족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카페에서 초라하게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저 장미숙 여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 일로 정말 많이 깨달았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태준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수아야, 늦었어. 내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알겠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내 말이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어. 수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그날 내가 한 말들을 나도 잊을 수 없거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수아는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내뱉은 몇 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정리를 마친 수아의 가족은 동네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체면을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박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 여사님께 괜히 함부로 했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수아의 아버지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큰 실수였어. 마지막 날 수아는 빈 카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수치와 후회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아의 가족이 떠나는 것을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러게 사람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장미숙 여사님 같은 분을 무시하다니. 수아의 가족의 몰락은 동네 전체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함부로 남을 무시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교육이었어요. 샵. 수아의 가족이 떠난 지 일주일 후 미숙은 빈 점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카페 간판은 사라지고 텅 빈 유리창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의 얼굴에는 새로운 계획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미숙을 찾아왔었어요. 28살의 김민호였는데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자본이 넉넉하지 않아 임대료, 조건이 까다로운 곳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미숙은 민호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와 같은 간절함을 봤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예의와 겸손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임대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미숙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시장 식재료로 빵도 만들고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요. 민호는 감격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시장분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일 때 태준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부모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거든. 그리고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진짜 내 실력으로 성공하길 원했어. 태준이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진짜 체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거려. 수아가 엄마를 무시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미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번 일로 너도 많이 배웠을 거야.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평가해야 해. 드디어 새로운 카페 시장 사랑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실천했어요. 시장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과일로는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어요. 개업일에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잘했어. 이런 착한 청년 들여놓다니. 한 상인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또 다른 상인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미숙이야.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저 청년 예의도 바르고 성실해 보여. 민호는 시장 상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시장분들과 함께 발전하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열린 작은 개업식에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모두들 미숙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장미숙 여사님답네요. 사람을 정말 잘 보세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전에 있던 카페는 우리를 무시하더니 이번엔 정말 좋은 분이 오셨네요. 미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이웃이죠.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수아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러 마지막으로 동네에 온 길이었어요. 환하게 켜진 새 카페 간판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수아는 한때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웃고 있는 미숙의 모습에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떠나려던 수아를 미숙이 보았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미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에요. 수아는 그 작은 인사에서도 미숙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깝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아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새로운 카페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어우러져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이었어요. 미숙은 카페 앞에 서서 뿌듯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드시다니. 미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기억해둬.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날 밤 서촌시장은 특별히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된 카페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시했던 이들은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는 더 큰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숙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동네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